갖고 있는데 그 경주로 얘기하면 이제 7번째 경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며칠 전에 그 청취자분들이랑 이제 술을 마실 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초보 팬, 저랑 비슷한 거죠. 예. 근데 그 저희 팟캐스트 너무 잘 듣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 어떤 예상지에서 그냥 부담 중량이나 그냥 그런 것만 보고 이제 뭐 전적이나 이런 것만 보고 이제 배팅을 하다가 저희 그 팟캐스트를 듣고 나서 뭐 예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직접 이제 참고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감사한 얘기네요. 예. 감사한 얘기네요. 예, 페이스북에 뭐 새롭게 올라온 소식은 네. 아직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들이 좀 노력이 부족했나요? 그 우기라는 분께서 왜 하필이면 그 댓글을 얘기해 주셨냐고 자기는 사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말고는 아직까지 별 댓글이 안 올라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도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청취자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 그러면 본격적인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볼까요? 마장 뉴스. 네, 첫 번째 소식은 저희가 지난주에 뭐 이경주 궁금했지로 전해드렸던 농협중앙회장배 경마대회 결과입니다. 2014년 안말 경마대회의 피날레는 52조 소속의 우아등선이 장식했습니다. 23일 구경주로 열린 제11회 농협중앙회장배 경마대회에서 우아등선이 근소한 차로 우승해 이 최강 안말 기대주에 등극했습니다. 특히 조교사인 김동균 조교사와 기승했던 이 하만식 기수는 두 분 다 이제 기수 시절 동기지간으로 평소에도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곤 했는데요. 이 우승 직후 서로를 향한 시선이 참 뜨거웠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아등선의 우승으로 모마인 싱그러운도 이제 스타 씨앗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싱그러운은 현재 이 명마목장에서 씨앗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요 자마로는 현재 1군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싱그러운 아침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인상 깊었던 그 뜨거운 시선, 두 분의 뜨거운 시선. 아니, 둘이 사겨? 아니, 그런데 그 솔직히 그때 당시에 뭐 인기 예상마로 우아등선은 이제 뭐 됐던 거고. 그쵸, 그때 제가 그때 관심마로 그 금빛 찬란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롯돌도서가 그때 금빛판이 지웠어요. 금빛판이에요. 지우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저는 단식만 하니까 뭐 이 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요.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뭐 네네, 하십시오. 웃긴 건 아닌데 네네. 저는 그 배팅을 적중을 못한 줄 알았어요. 못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배팅 적중했어. 계좌로 투표를 했는데 네네. 제가 보니까 5번 그리고 9번, 8번 이렇게 세 마리 삼복조로 배팅을 했더라고요. 얼마 가셨어요? 1,700원. 와, 이게 계좌 투표의 좋은 점이네요. 찢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괜찮다, 계좌 투표. 자, 아무튼 동기간의 뜨거운 우정 우아등선은 이로써 대상경주 2연패를 한 아주 유명 우수 씨앗말로 등극을 한 상태인데 일단은 가장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는 물론 금빛한이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아등선이 이번에는 선행으로 바로 레이스를 바로 전개를 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흥미는 김동균 조교사가 토요일날 장가를 가신다는 소문.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우, 우승꽃이, 토요일날, 장가를 가시는데 오후 3시입니다. 기수들은 못 가겠네, 그러면? 하만식 기수가 김동균 조교사 축하하러 가야 된다고. 뜨거운 시선 받으러. 경주는 어떡하고요? 경주 못하는 거지. 못하겠죠. 휴가 내고 대단한 우정입니다. 근데 우아등선 같은 경우가 데뷔할 때는 지금 군대 가 있는 조인권 기수가 탔었거든요. 그랬죠. 네. 조인권 기수가 예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우아등선이 오빠처럼 싱그러운 아침처럼 좀 너무 예민해갖고 처음에 너무 예민해갖고 이거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52조 조교보님하고 산적족 관리사님 계세요. 그 두 분이 정말 관리 열심히 해주셔갖고 좀 많이 개선돼갖고 역시 이제 우아등선이 또 매니피자마잖아요. 역시 1400m에서는 매니피자마가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주 복수? 네. 와, 활동복수이다. 근데 아쉬웠던 거는 늘 푸른 타이거가 패출혈이 발생됐거든요. 그건 왜 발생되는 겁니까? 패출혈 같은 경우는?
레이스 흐름이 아무래도 빨랐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훈련 강도도 높았던 것을 안말로서 소화를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에는 한번 한 달 네네. 후, 한 달 초전정지 먹고 난 다음에는 좀 나은 모습 기대를 해볼 수 네네. 있는 말입니다. 네. 우하등선 앞으로의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1군에서도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 서울 안말 중에서는 뭐 그래도 그 경쟁력이 충분한 그런 경주마가 아닐까? 뭐 그 정도? 안말 중에서는 안말 중에서는. 중에서는 1000년 동안 하고 붙으면 1000년 동안 난 내년쯤 되면은 이제 1000년 동안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5세가 되니까 약간의 하락세가 생길 수 있고 우하등선은 이제 내년 전성기가 되니까 우하등선 쪽으로 더 세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 신진 네. 안말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예. 네, 그럼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황태자를 넘어서 뭐 낯간지럽네요. 약간 수식어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기수로 거듭나고 있는 문세영 기수가 지난 한 주 경마를 통해 시즌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문세영 기수는 지난주 경마에서 3승을 추가하며 시즌 148승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는 5년 연속 100승을 돌파한 대기록임과 동시에 본인이 세웠던 한국 경마 시즌 최다승 기록인 147승을 넘어선 승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원래 기록이 있었던 것들 2008년에 128승으로 최다승 기록을 세우고 또 자기가 또 자기 기록을 세우고 거의 이제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시즌 148승 이거 깨기 어려운 철옹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혼자 너무 해먹어 근데 남들은 어떻게 하라고 뭘 먹고 살라고 그렇게 혼자 다 해먹어.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어쨌든 그 문세영 기수도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1승도 못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만큼 올라오는 데까지 남들보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아니, 그래. 너무 많이 욕했다 그러면 누가 노력을 해? 욕하는 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네, 얘기야. 알아요. 아는데 웃어야 되겠다. 아주 심하게 받아들이고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나 너무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를 너무 시기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드네. 아이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특성이 남이 이렇게 굉장히 잘하고 그러면은 사총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런 게 좀 있죠. 예. 근데 올해 몇 승이나 갈까요? 나는 한 160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직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요. 뭐 장난 아니겠죠. 이제 할 수 이걸 있지 않을까요? 누가 깰 수 있느냐가 좀 자기 문제인데. 키만큼 하지 않을까? 키가 몇인지 모르겠어. 문세영 기수는 키가 큰 편이죠. 아니, 그러니까 키가 몇인지 모르면 자기 키 정도 해가지고 막 160한 4승 5승 하는 거 아니야? 와. 그럴 수도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해. 지금 현재 뭐 기승전지만 안 먹는다 그러면 20승, 15승에서 20승 매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니까 164승, 5승 가능하죠. 정말 대단한 기수가 대단하기도 하고 기승도 대단하고 제가 이거는 어디서 들은 건데 이게 지금 확실한 건지 제가 사실 확인을 정확히 안 하고 와서 좀 제가 알기로는 1000승을 넘어선 순간부터 뭐 1승당 얼마씩을 10만 원. 기부하고, 10만 원 기부하고 제가 있다고 맞는 거죠 이거. 네, 그 마사의 네. 제가 해설위원 방송 첫 해가 문세영 기수였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 문세영 기수가 방송에서 1000승 이후는 10만 원씩 기부한다고. 어디다 어디다 기부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죠. 예. 근데 이제 뭐 와이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예. 이제 10만 원씩 떼갖고 연말에 기증한다고. 뭐 독거노인들. 예, 뭐 어쨌든간에 10만 원씩은 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방송에서 했으니까 지키시겠죠. 네. 네. 문세영 기수의 독주를 막을 만한 이 젊은 기수는 누가 있을까요? 과연? 서승훈이나 이찬호? 이찬호? 요즘 아직까지 기량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좀 헤매는. 아니야 근데 시차 적응? 문세영이가 저 신인 때에 비해서는 이찬호나 이런 애들이 그럼 훨씬 더 페이스가 빠른 거 빠르죠.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5가 지금 45승이네요. 올해. 어우 네. 신인인데. 네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한 40몇 승 쌓아놓고 갔다 와서 요즘 네. 좀 헤매고 있어서 네. 찬호야 화이팅. 자 그리고 이 서울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 세웠다면 부경에서도 유현명 기수가 이 3승을 쌓으면서 부경 기수 단일 시즌 최다승인 92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이 부경에서 기수 부문 이 최다승은 2012년 김용근 기수와 2013년 조성근 기수가 91승까지 기록하면서 이제 멈춘 바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이제 유현명 기수가 뛰어넘었습니다. 네, 유현명 기수는 뭐 부산에서도 최초로 500승을 달성한 기수이고요. 영예 기수 투표 안 하나? 유현명 기수는 92승이면은 유현명 기수가 부경에서 첫 번째로 세 자릿수 승수를 달성하는 기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 이제 8승만 채우면 그렇죠. 되는데 되게 특이해요. 부산은 사실 조교사는
세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조교사가 아니, 나왔는데 근데 그 부경은 경주가 서울보다 한 일주일에 한 5경기씩 적잖아. 적죠. 적은데 그 정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 달이면 보통 한 20경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럼요. 그 정도 있으면 잘한 거지. 엄청 잘한 승수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조교사가 백승을 했다는 게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유명 기수도 정말 요즘 최근 물오른 기승술 아주 멋있습니다. 꾸준하게 기복 없이 활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지금 저기 뭐야 문세영 기수가 148승인데 저기 한다 그러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수들도 좀 서울하고 부산하고 좀 교류를 해서 뭐 이현명 기수, 뭐 조성군 기수가 저기 좀 서울로도 좀 올라오고 네. 뭐 서울에 있는 기수들이 좀 내려가서 해서 좀 경쟁을 하는 그런 좀 제도로 좀 저기 좀 한번 시도해 보면 만들어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유롭게 예, 오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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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계속 논의 단계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만약에 년째 네, 논의만. 올해는 거의 또 될 것 같이 하다가 또 불발이 된 것 같아서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면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장 뉴스로. 네. 네, 뭐 마지막은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우리 서울과 부경의 최고 강자 가리는 그랑프리 경마대회 인기 투표 결과가 나와서 전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투표가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랑프리 같은 경우 지금 압도적으로 1위는 원더볼트가 635표를 얻으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2위가 이제 서울의 또 삼정제왕이 611표를 얻으면서 2위. 그리고 부경의 벌마의 꿈이 580표를 얻으면서 3위, 노바디 캐치미가 561표를 얻으면서 그 뒤를 이었고 경부대로가 503표로 해서 이렇게 탑5가 이렇게 되네요. 네. 정말 사람들 심리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 2마리, 부산 2마리를 투표를 해야지 투표가 성립이 됐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원더볼트 쪽에 아주 집중이 됐었다라는 거는 역시 서울의 대표마는 원더볼트인가? 라는 것에 대해 반증인가요? 아니면 서울에 대표마가 없잖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투표할 때가. 서울이 한 번쯤 이겨주길 바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그걸 서울 그런 경우가 팬들의 있을 수- 그렇지. 그 삼성제왕 611표. 삼성제왕에 저는 솔직히 2000m 통과한 것도 기특해 죽겠는데 아니, 그랑프리 그러니까 2300이거든요. 마주가 사람 풀어가지고 직원들 쫙 동원해서 투표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워낙 예, 사람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예. 추측입니다. 이거는 예. 어디까지나.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지금 이 서울이 지금 9도를 투표로 9도를 좀 선출을 하고 네. 부산이 7도인데 그러니까 부산이 경주가 적고 경주마가 적은 건 알지만 경주력은 부산이 뛰어나잖아. 그러면 8대8로 하든가 그 좀 뭔가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는 그렇게 가더라도 내년에 뭐 우승마가 나오는 쪽에 뭐 좀 뭐 메리트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서울 부산을 구분하지 말고 투표를 그냥 그렇지. 통합을 해버리는 거지. 아니 어느 나라에서 그랑프리 일본 같은 경우에서 그랑프리에서 뭐 부경 소속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뭐 물론 그 나라의 차이는 있지만 진정한 그랑프리를 대회를 한다 그러려면 정말 부경 서울 이런 거 다 없이 네. 나올 친구들이 나와서 제 자웅을 겨뤄야지. 뭐 서울말 따로 부산 내서 9도 7도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것도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근데 그렇게 통합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산 말들만 그랑프리 나올 수도 있겠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럴 능력 안 수도 되면 어쩔 있겠네. 수 없는 예. 거잖아. 아니, 경마, 그러니까 경마 그- 선진을 한다며. 그러면 그럴 수 능력 있으니까 있는 그럴 애를 거 뛰어야지. 대비해가지고 예. 한 그래도 최소한 5두 정도까지는 한쪽에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고 뭐. 그런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마사에서 그런 거를 좀 계속 그 제도적으로 이런 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놓으면 계속 간다는 게 저는 그런 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좀 노력을 아이고, 지금 오픈 경주 한 해만에 무용론이 등장 한 해만에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저 마사회가 아니라 다른 쪽 유관단체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그렇죠. 거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그렇게 좀 더 먼저 선수를 치면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논의를 좀 하고 원활하게. 네네.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를 계속 좀 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네. 그냥 왜 이쪽이 많다고 9도 저쪽은 7도 이런 거는 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벌마의 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그랑프리에 도전을 했었다가 많은 인기를 얻고 무너졌었던 말입니다. 이 4세로다가 전성기가 다가와서 이제 다시 재도전인데 가능하다고 봐요. 난 이게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그랑프리 또 다루겠지만 작년에 꿈오빠가 벌마의 꿈은 무슨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펄쩍펄쩍. 그리고 거봐 안 된댔잖아 이랬었던 기억이 나서. 난 올해도 지워. 왜요?
프리백이 거리가 짧아서? 아니 시스말에 그러니까 거리 이번에 적성이? 이제 인기가 또 높을 만한 게 2,000m, 2,200m 계속 거리 신기록을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인기 1위야. 이번에 그랑프리 나오면은 벌마의 꿈이. 음. 난 그래도 2,300에서는 아니 부경에서는 그렇게 주로 흐름이 빨라가지고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의 무거운 주로에서는 난 안 된다고 봐. 나 친구 거야. 2,200m 신기록인데. 거긴 주로가 흐름이 빠르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때 너무 편하게 나갔어. 그랑프리는 안 된다고 봐. 난 들어와도 할 수 없어. 지우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랑한 꿈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비슷한 그 흐름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결국은 이긴다고 생각해. 아까 앞 초반 그러니까 선입이나 추입 쪽에서 나는 또 된다고 생각을 해. 원더볼트 같은 말들이. 그렇지. 예. 난 벌마의 꿈이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상태 메시지 어. 벌마의 꿈 자, 했었는데 근데 이 다시 그랑프리 바꾸겠습니다. 그랑프리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그 아, 그랑프리 맞아, 앞두고 맞아. 하자고. 지금 그때 너무 두 중요할 분 필요 벌마의 없어. 꿈 갖고 내기 한번 가는 건 어때요? 그것도 나쁘지 괜찮습니다. 않겠네요.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그랑프리 인기 투표까지 다 마쳤고요. 남아있는 소식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네.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제는 말해야 한다. 네, 이번 주 이제는 말해야 한다에서 준비한 주제는요.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산지통합 과연 최선인가 아니면 필요악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유관단체와 마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논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면 잘못 얘기하면 맞아 죽을 텐데. 아, 나 이 그러죠. 방송 하기 싫어 진짜. 조심스럽죠. 맞아 죽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그렇지 우리는 맞아서 이미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위험한 발언. 그렇지 내가 이제는 말해야 하는 거니까. 아직 살아계시니까. 조교사님들 되게 싫어하시는데. 네. 되게 싫어하더라. 아니 나는 그 사람들 만날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 나는 저는 죽었어. 저는요. 자,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해보자고요. 맷집 좋잖아, 조 기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경마팬 입장에서 산지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아까 마타님이 얘기하셨듯이 산지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마사회라든지 유관단체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제 같은 경마팬들이 봤을 때는 일단 경주가 재미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런 산지통합 관련해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오빠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산지통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 국산마하고 외산마 지금 구분해서 지금 그 경주를 시행하는 거를 합쳐서 지금 경주를 이제 통합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산마 같은 경우 이제 경쟁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밌는 경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국산마를 생산하는 생산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산마들이 좀 능력이 좋으니까 네. 좀 우리 마주님들이 국산마 안 사주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마주들 같은 경우는 같은 마주들 중에서도 또 산지통화하면서 가격 제한까지 풀어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돈 있는 마주들이 상금을 다 독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반대도 하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어차피 초보 입장에서는 머터리 말맞다나 경주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지통합을 우리가 굳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우리 저기 홍콩하고 일본의 예를 들잖아요. 네. 홍콩 같은 경우 전에 저 말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해와요. 그리고 일본은 자국 내 말들을 들이 이제 그 비율이 한 98% 정도 된다고요. 자, 국제대회 나갑니다.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국적이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국적이 우리나라 말이 아닌 말하고 국적이 우리나라인 말이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다. 어느 게 더 기쁠까요? 어느 게 더 기쁠까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나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떼었던 말 다 우리나라 야, 말이지. 저 일본 경주마 중에 해외 지방경주 나서 첫 번째 우승한 말이 뭔 줄 알아? 스마트 시킹 더 펄이라는 경주마야. 네. 그거 일본에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 그거 어느 나라 산지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 미국산이야. 아니지 미국 가서 저기 뭐야 한 미국산이야. 거는 아니 미국산. 물론 그게 아니라 미국산인데 일본에서 조교를 받았지. 아니야 형 시킹더펄 예전에 50년대에 일본에서 미국 가서 우승한 말이 있어요. 아예 지완 경주마야. 지원 경주는 그 그런데 사람아.
그러니까 그리고 다 필요 없고. 자, 그리고 머터리가 아까 질문한 저 경합회는 그냥 편성만 돼서 재밌으면 되지. 그래. 그거 되게 80년대식 사고 방식인 거지. 우리 경마에 그냥 질문하래매. 아니, 봐봐. 경합팬들이 말이야. 그 하는 얘기가잖아. 잘 달리면 뭐해? 내가 배팅해서 맞추면 되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랑. 그게 그러니까 장땡이지 뭐. 경주 편성만 되면 되지만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파트 2, 파트 1이라고 솔직히 파트 2, 파트 1 가면 뭐 하겠냐 나는 싶어. 근데 목표가 그거잖아. 파트 2, 파트 1 가려면 산지 나눠서 경주를 하면 갈 수가 없어. 그거는 파트 1을 가려고? 그런 목적도 있겠지. 그걸 왜 가요? 나도 그거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도 우리가 경마를 하는 이상은 파트 2, 파트 1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기왕이면 100만 년 걸려. 100만 년 우리나라는. 아니 기왕이면 그 외가요가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국제 미국 경주마들 보면 2000m 2분 00초, 2분 02초 이렇게 들어와. 우리나라 2분 12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말들이 한번 싸워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나? 난 당연히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럼 경마는 되는 거야. 가서 그러면 맨날 경마는 도박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고. 그렇죠. 하긴 올림픽 나가면 기왕이면 금메달 따는 게 좋겠고요. 당연하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파트 1을 가야 한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파트 2는 지금이라도 우리는 막말로 얘기하면 파트 2는 우리 현명관 회장님이나 정부에서 좀만 노력하면 정치적으로 파트 2 갈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파트 1을 가려면 꼭 필요한 게 생산이에요. 생산이 안 되는 나라들은 파트 1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규정이 있으니까.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문제 아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생산이 기반이 안 되면 파트 1을 절대 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산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면 파트 1이 가기는 게 또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생산 부분도 산지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아마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그 군 체계의 변동, 이 부분 경주 체계가 변동한다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관심 있게 보셔야 해요. 그것이 산지 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 조 기자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어가자면은 왜 알아야 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주가 변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르면은 지금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어? 어디다 그렇죠. 배팅해야 돼? 뭔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 삼지통합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지금 일단 마사회에서 2015년부터 경주 체계 개편 조정 시행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까 앞에 오빠들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파트 2, 파트 1으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국외산마 혼합 경주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외산마 통합 경주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은 국산마 6군부터 외산마 4군까지 이렇게 산지가 나눠져서 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면은 서울과 부경 상관없이 이제 모두 다 클래스 1부터 클래스 2, 6 해서 6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클래스 1부터 5까지는 국외산마 통합 경주고 통합 편성이고 그다음에 6 같은 경우에는 국산마 한정으로 되어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걸 바뀌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확정은 안 됐죠? 네, 확정은 안 됐고요. 예, 그래서 마사회 측에서도 유관단체의 반대 때문에 일부 수정안을 제시를 한 것이 이제 1, 2군만 산지 통합을 하겠다. 최상위 군 2개의 경주만 2개의 군만 산지 통합을 하겠다. 나머지는 그대로 군 체계를 유지하겠다. 라고까지 수정안까지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또 외산마 도입 규제도 완화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좀 혼합을 하게 되면은 외산마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거세말 같은 경우에는 구매 상한선이 이제 3만 불로 이제 되어 있었어요. 살 때 이제 3만 불 이상이 되면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죠. 외산마를 구매할 때. 하지만 이거를 폐지를 해버리겠다. 폐지를 하고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싸고 좋은 말을 사올 수 있도록 하겠다. 암말 같은 경우에는 외국 현지 경주 출전 경험마까지도 도입을 해서 나중에 이제 생산 시장에 환류를 시켜서 더 질 좋은 경주말을 육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폐지 너무 하지 않느냐 막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제 수정안에서는 3만 불에서 10만 불까지 그러면은 10만 불까지 제한을 할게. 하지만 그것도
17년까지 17년까지고 17년 이후부터는 폐지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뭐 출전 경험마 같은 경우에도 암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유예를 시켰어요. 3, 4년 정도 유예를 시켜서 2019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제한을 두겠지만은 아무튼 제대로 진행이 된 산지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런 것도 다 규제를 풀어버려서 자유 경쟁 체제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마사회 측에서는 한 발 물러선 수정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유예를 급하게 하고 시행이 되는 줄 알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 단순한 초보 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마주 그 제한이 없어지면은 그냥 뭐 좋은 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싼 돈 주고 마주 능력에 따라서 사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그 마사회 발전에 경마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질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 돈 있는 마주들 또는 대형 마주들만 살아남고 그 마주대 놀리는 거지. 네. 돈 없는 그러니까 경주마 맷도 안 가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거지. 근데 마주 중에 대부분은 다 경주마를 맷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상금이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상금에서 뭐 저기 그 상금이 뭐 우리나라 상금이 많긴 많아요. 그 세계에서 뭐 세 번째로 많은 상금 체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네. 아니 뭐 20만 불, 30만 불, 50만 불짜리 들어와 갖고 네네. 그런 말들 같은 경우는 그 배정도 이쪽 C1, C2 쪽 그쪽에다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네네. 상금 뽑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는 조금 또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 소득 상금도 대회마다 상금을 좀 올리면 예를 들어서 그 마주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경제 그 뭐 비싼 말들 들어오시면 상금 부분은 아마 나중에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산지통합에 대한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아까 낮에 마사회에 가서 이제 의견을 조언을 구하고 왔던 상황인데, 자, 각자 의견들은 어떤지 한번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꿈오빠? 나는 개인적으로는 산지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예전부터도 그 블로그에서 했던 얘기가 꼭 뭐 주제가 산지통합이 아니더라도 삼광경주도 외삼한테 오픈해야 된다. 그런 데도 했던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 반대 측의 어떤 입장을 또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확 해버리고 싶지만 그 조금은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인의 큰 틀은 동의를 하지만 속도는 너무 급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의견, 꿈오빠 의견이었고요. 도로빠는요? 저도 어쨌든 간에 개방을 막는 거는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산지통합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 경마 발전에서 파트 2, 파트 1 가야 되는 건 맞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반대하지 않는데요. 단 중요한 게 지금 유관단체가 지금 많이들 그 각자 입장에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입장이 뭔데? 입장 내세운 단체 있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 조교사협회밖에 없어요. 조교사협회. 근데 조교사가 왜 반대를 하냐? 아니 반대 안 해. 산지통합에 그거 반대 안 해. 그래?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국 생산과 같이 가는 쪽으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 외에 다른 생산자협회, 마주협회 무슨 뭐 불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입장이 있는데. 네. 그거부터 밝힌 다음에 해야 뭐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밝혀볼까요? 네. 네, 안 그래도 생산자 협회나 마주협회 쪽이나 이제 뭐 움직임이 많긴 했어요. 특히나 생산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직격타죠. 그렇죠. 이제 뭐 생업이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근데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생산자 겸 마주를 하고 계시는 생산자. 너무 떨려가지고 생산자 겸 마주. 네, 생산자 겸 마주님 김종식 생산자 겸 마주님께서 저희 뭐 여러 가지 기고문도 내시고 여러분들 혈통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이제 기고문 뭐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신 것도 보실 수 네. 있을 텐데 그분께서 이제 저희 팟캐스트에도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소리를 기꺼이 저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 소중한 의견 잠시 듣고 가실게요. 네.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산지통합 이게 계속 진행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지금 걱정이? 우선요. 네. 그 외산마하고 지금도 왜 우리 3만 불 수말 같은 경우는 3만 불 가격 제한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 말도 우리하고 상당한 능력 차이가 있거든요.
심지어 제안을 했는데도 예, 3만 불 되어 있는데도 그걸 이제 뭐 내년에까지 뭐 2년 동안 10만 불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무제한에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경매시장 이거 뭡니까? 활성화 뭐 반대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생산자들은 이제 생산해가 육성한 말들을 못 팔고 되니까 그럼 도산으로 이루어지죠. 거기 연결되죠. 그럼 도산은 연결되면은 우리 지금 저 농식품부나 마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말산업 자체가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 말산업이 우리 그 말 쪽으로 연관된 사람들한테 지금 해야 될 딱 그 마지막 길이고 나아갈 길이 바로 그 말산업 육성하고 승마 같은 거 육성해가지고 우리 사람 일반인들한테 말이라는 게 승마라는 게 생활의 일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 노력했는데 그 노력은 지금요 1, 20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세대, 내 다음 세대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그래 해야 그 사과미팔법 그 인식도 그렇게 해서 점차 바꿔 나가야지 우리가 여기서 무슨 그 뭡니까 뭐 이벤트 하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말씀한 그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생산 기반이 붕괴돼 버리면은 말산업 붕괴되고 하면은 우리 제가 아무것도 살아남는 게 없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더불어 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아,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생산자 쪽에 어떤 타격을 입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주신 거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좀 길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잖아요. 일본을 어떻게 보면은 모델을 하고 왔었는데 그 일본이 이제 뭐 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한 12년 정도가 뭐 걸렸다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 또 거기다 플러스로 충분히 생산자들 국산마들이 경쟁력을 기를 수 있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좀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사회에서는 지원해주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지금 마사회에서는 지원한다라는 게 뭐 돈은 소득상금을 좀 뭐 돌아가는 지원금으로 올려주겠다. 혹은 뭐 시순말 제한을 좀 시스템 뭐 마사회 측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배의 그 기회를 좀 더 주겠다. 아니면은 장수 목장에 언덕주로를 설치해 주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생산자협회에서 뭐 필요로 하는 것은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체계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사실 그 언덕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기보단 이제 김종식 마조님 입장에서는 직접 이제 생산을 해보시고 뭐 이제 조기 육성 네. 같은 걸 해보신 입장으로는 현재 지금 훈련하는 걸 보면은 훈련 트랙 그 하나에다가 한 10개조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말을 갖고 조기 육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앞에서 저희가 1화에서 말했던 그 부경과 서울 그 훈련이랑 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제대로 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좀 작은 규모의 여러 가지 트레이닝들 좀 다수 좀 설치를 해가지고 네, 좀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소규모끼리 이제 좀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김종신 마주님의 의견은요, 생산자님의 의견은 공식 협회 입장이 분명히 아닙니다. 네. 김종식 생산자분이 목장장님이 뭐 호칭이 좀 어렵네요. 네. 제가 그분이-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생산자 협회에서 왜 이렇게 김종식 마주님이 좋은 의견 내셨는데 그렇게 왜 생산자 협회에서도 의견을 내서 같이 단체와 단체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읍소하듯이 하는 이런 게 좀 안타깝잖아요. 생산자 협회 왜 의견이 없냐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김종식 그 생산자분이 또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선구자 역할을 한 거. 그러니까 그 근데 부분이 협회 임원이시긴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 입장을 대표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네.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협회 그렇죠. 차원에 이제 그 협회 차원의 의사가 나와서 마세화랑 이러한 것에서 조목조목 뭐 같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네.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개인의 우리가 왜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마사의 의견, 마사의 입장은 이거고 생산자 협회는 입장은 이건데 그럼 이건 마사의 니들이 잘못한 거야. 생산자 협회 너들도 지금 이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네네. 지금은 생산자 협회 의견이 없잖아. 지금 김종식 마주의 그 생산자의 얘기일 뿐이지
그러면 이게 무슨 대화? 자, 복지 그만, 네. 복지 그만. 자, 네. 일단은 그런 게 생산자 안타까워요. 네.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니까 생산자와 관련된 산지통합과 생산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마무리해 보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거 듣고 나서 저 의문이 생겼는데, 그럼 생산자분들이 그 진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까요? 국산화 가격이 그러면 산지통합되면 경쟁력이 그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떨어질 수도 있지. 왜냐하면 더 싼 외산마들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주들이 선택은 국산마보다 이제 통합이 되니까 네네. 국산마보다 외산마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 그리고 가격 제한까지 풀려버리면 같은 가격이면 훨씬 더 좋은 말을 사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국산마 전체적인 아마 평균 그러니까 뭐 중간가 뭐 그 이하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고가의 말들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고가의 말은 문제가 있겠지만 약간의 좀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전체 평균가가?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이 마사회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마사회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요. 네네. 마사회가 계약을 내면서 75% 입사 TO제를 만들어놨어요. 외산마 비율을 25% 이상으로 한마방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25% 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산마 사야 돼.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 말한 대로 좀 그 초기에 이럴 때 좀 좋은 말들에서 외산마 가격이 조금 저기에서 국산마 좋은 말들이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그 생산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이렇게 뭐 영향은 가격에 없다.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생산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마사의 말을 믿어요? 75% 언제까지 갈 건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마사의 말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왜 하는데 그렇죠? 마사이도 공기업이고 그러면 한번 그러니까 뱉은 내가 하고 말을 싶은 얘기가 그- 물어나 봤냐고 생산자들 물어나 봤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거든요. 예, 예.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75% 유지하신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뭐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됐죠? 제가 볼 때. 마사회 예, 측에서 예. 공식 이거는 네. 공식으로 네네네.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 얻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생산자협회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냐. 그리고요. 제가 조금 더 거기 추가적으로 좀 의아한 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산지통합이 되면은 이제 국산마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 경주에서 외산마랑 같이 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국산마가 그 외산마들을 이기고 더욱더 이렇게 뭐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은 오히려 그 경쟁력은 좋아지고 가격도 그렇죠.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최종 그러니까 최종 목표죠. 마사의 최종 목표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네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국산마가 외산마보다 예, 예.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네네. 그 전에 좀 기반을 육성 목장이나 네네. 이런 걸 하면서 좀 기반을 우리 국산마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가진 후에 산지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신 거죠. 근데 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맞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네, 산지통합이 얘기했죠. 되면 아무래도 능력 좋은 말들이 외국 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금을 독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거에 그럴 대해서 가능성이 이제 있죠. 결론적으로 국산마 선호도가 저하될 텐데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제 잘 있는지 용어 어렵다. 제도적인 용어 고급지다. 단지 영원히 75% 이것만 국산마의 능력이 향상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국산마 어쨌든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그 산지통합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국산마 그렇죠. 경쟁 높여가지고 외산마하고 대등한 경주를 하게끔 만드는 건데 경쟁력이 사실 우리나라 경전마가 떨어진단 말이야. 왜 그렇죠? 이유, 왜 그렇죠? 외산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산마들은 대체로 그 교배료가 지금 3만 불 상한선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대체로 한 5천 불, 1만 불 사이에 시스말 자마들이 들어온다고. 매니피나 이런 애들이 미국 현지에 있을 때 교배료 받는 게 1만 불에서 한 2만 5천 불까지 받았거든. 뭐 비카라드가 엑스플로인, 뭐 포리스트 캠프 이런 애들이. 훨씬 더 그 매니피나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오는 외산마들 자마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자마들을 배출했고 더 좋은 암말들 상대했단 말이야. 지금 매니피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씨앗말들 수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산마들의 수준은 국산마들하고 비교했을 때 잠재적인 능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왜 국산마가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그거는 그 전후기 육성 그러니까 어릴 때 훈련 방에서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후기 육성은 이제 18개월 이후에 한 24개월 이상까지 이제 그 경주마가 되기 위해서 주로 해서 훈련하는 그 단계가 후기 육성인데 거기서 강한 훈련을 해서 그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훈련이 약하다고. 예전에 내가 한 5년 전에 장수 왔을 때 2세마들 그때 한 24개월짜리인데
400m 뛰는데 40초에 뛰지 않다고 좋아해 담당자가. 어떻게? 뿌듯해. 근데 40초면 400m 40초면 사람도 400m 세계 기록이 한 40m 후반인 거잖아. 오빠 한번 뛰어봐. 비슷하네요. 네. 예. 그렇게 뛰면서 뭘 뿌듯해. 외국은 400m에 막 20초 초반에 뛰고 그러는데 그렇죠. 훈련 자체가 다른데 후기 육성할 수 있는 그 시설, 트레이닝 센터라든가 그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조 기자가 말했지만 그런 시설들이 그런 것들이 보완된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네. 좀 늘어나고 그게 시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훈련시키는 인력이 없어 우리나라는 사실 전문적인 인력이. 아, 네. 그거를 마사회에서 양성을 좀 해줘야 돼.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 기간을 두고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 후기 육성도 이제 뭐 트레이닝 센터 생기고 인력이 이제 보강이 돼.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18개월 이후에 후기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망아지 때부터 차근차근 개월수에 따라서 훈련을 해가지고 기초 체력을 다져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체력이 돼야지 후기 육성 때 그 강한 훈련도 버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전기 육성은 그 목장에서 생산자들이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건 마사회가 할 게 아니라 생산자들이 자기네들이 그걸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근데 그 그러면- 못하게 되는 여건들이 좀 그렇지. 우리나라에 그게 어.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뭐 여기 방송에 자주 나왔겠지만 여기 자주 명성목장에 그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걸 봤는데 생산자분들이 이제 전기 육성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일단 우리가 켄터키나 이런 데 비해서 땅 자체가 워낙 네. 좁은데 이게 그 넓은 초지에서 켄터키 그 넓은 데서 뛰어다니는 애들이랑 그다음에 제주 그 좁은 목장 안에서 나를 넓게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좁을 수밖에 넓어. 없어요. 완순의 목장 넓어. 뭐야? 그렇게 안 가봤잖아. 지금 흔들어주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뛰는 그 두 마리 말의 그 심장 자체가 다를 아이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고 크기는 뭐 그 운동한다고 해서 커지 폐 활량이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근육이 쫄깃쫄깃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이 전기 육성의 한계가 그러니까 후기 육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사에 지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면 근데 전기육성도 마찬가지인 게 한계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정원이 발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얘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명상목장의 그 목장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왜 꾸명 블로그 댓글에다 남기냐고요. 마사회 담당자 가서 담당자부터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그거 그러네요. 예. 당당히 얘기해야지. 왜 그걸 얘기를 못 하냐고. 아니 그렇게 마사회 되면 얘기하면은 그걸 해결해 주나?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방목지 사주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그러니까 생산자협회에서 우리가 전기 육성에서 이러한 문제가 좀 있는데 예. 마사회에서 좀 지원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책이나 우리가 좀 같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해주시고 이렇게라도 좀 협의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없잖아. 왜 그러면 오케이. 순돌림 없잖아. 얘기대로 그러면, 그렇게 네. 순돌림 얘기대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사랑꾼님 블로그에다가 남겨놔도 아니 그냥 마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안타까우니까 네.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자기 의견을 마사에 정확히 이렇게 전달하세요. 협회를 통해서든 이렇게 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자꾸 이런 의견을 좀 조율하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해야지 왜 그냥 안타까움만 호소만 하냐고. 그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자 협회 측에서는 지금 이건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어쨌든 라면 변호인데 분명히 이제 액션은 뭔가를 하고 있어. 지금 성명서도 다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하려고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입장 정리를 한 그 성명서를 다 완료도 하고 이제 배포를 하려고 이제 신문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좀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쪽 입장은 뭐냐면 이것만 실어주기에는 우리 신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거 어쩌라고 이건 거예요. 과격하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과격하기도 의견.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차라리 뭔가 이분들이 와서 뭐 농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액션이 있고 나서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런 액션을 취했다가 되는데 사건이 없고 일단 이것만 실어달라고 하니까 좀 약간 이거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 있었나 봐요. 생산자협회 홈페이지는 뭐 그냥 뻘로 있나? 거기다는 왜 의견 안 내? 거기다 내면 자, 되잖아. 일단 잠깐 정리를 한번 가보죠. 자, 생산자 측들이 산재 통합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걸려 있고요. 그 생존권은 국산맛 가격 하락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순돌이 오빠나 꿈 오빠 같은 경우는 중저가 이하의 말들은 큰 타격은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평균가는 일정하게 조금 하락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즉 그것이 생존권에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생산자 쪽에서도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뭐 방목지 문제라든가 뭐 실질적인 전기 육성의 어려움 등으로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겠으나
그 의견을 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생산자가 산지통합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조금 이렇게 되면 듣는 청취자분들은 생산자분들은 이 얘기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치 생산자 쪽은 뭐 의견도 없고 공식적인 입장도 없고 불평만 쏟아내는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수습 좀 해주세요, 오빠들. 바쁘더라고요. 생산하느냐고. 그거 웃는다. 아니, 둘이 수습해. 네. 저는 제가 좀 이상하게 들으시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서로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하는 부분이 주니까요. 네. 따로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국산맛 보호 정책을 분명히 마사에도 피고 있어요. 아까 순돌이 오빠가 얘기했듯이 영원히 75%의 쿼터제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머터리가 지적한 대로 외산마의 상금 독식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마주협회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을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마주들 입장에서는 상금이 자신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아까 머터리가 질문한 대로 외산마의 독식이 일어날까요? 독식까지는 아니지만 지금하고 조금 지금보다 외산마가 상금은 더 가져가겠지. 통합이 되면. 네. 조금 더 가져간다? 그렇지.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겨내야지.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물론 저는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마주분들이 외산마를 들어올 수 있는 아까 그 가격이 제한이 돼 있다. 3만 불로 제한이 돼 있다고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10만 불로 풀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현재는 3만 불인 거죠. 그러면은 그 3만 불로 가져올 수 있는 외산마는 그 외국에서 뭐 그렇게 잘 달리는 그런 말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할 때 네네. 3만 불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산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10만 불. 근데 그 이후에 가격 제한이 풀리는 죄송합니다. 상황이죠. 제가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어서. 3만 불이든 얼마든 그 외산마들이 잘 달리는 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걔네들 훈련이 잘 돼 있어. 강하게. 예.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고 그러면 걔네들은 한 95%를 발휘할 수 있게 완전히 몸이 만져진 상태에서 수입되어 오는 거고 우리나라 국산마는 아무래도 어릴 때 훈련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능력이 한 50% 60%밖에 발휘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워낙에 자질면에서 좋아가지고 잘 뛰는 게 아니라 훈련의 그러니까 훈련 상태에 따라서 걔네가 우리보다 잘 뛰는 거예요. 아까 사랑꾼님 얘기하신 대로 전후기 육성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것만 잘 되면 국산마들이 경쟁이 갖출 수 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땅 크기 이런 거 때문에 사실 그게 영원히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언제나 되긴 되겠네요. 그 상금 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트레이닝 센터나 뭐 이런 전기 육성, 후기 육성을 해서 국산마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게 하면서 가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금 독식 얘기가 나오면 외산마 3만 불짜리 아들한테도 우리나라 30만 불짜리 저기로 따지면 3억짜리 그 경주마들이 3만 불짜리한테 깨지고 있는데 상금 그럼 더 독식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잖아. 그 말씀인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레이팅을. 네, 레이팅을 해서 국산마의 능력을 하고 외산마의 능력을 좀 보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레이팅을 기본적으로 외산마들은 기본적으로 4 이상 업을 해서 이제 최소 2km 이상 더 달고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처음에 달 때 그렇게 뛰다가 이제 경주 그중에 이제 국산마 중에서 잘 뛰는 애들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외산마 중에서도 뭐 다 잘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애들도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레이팅이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이 되면서 그리고 되기 때문에 한 마디만 딱 더 하면 그 외산마가 독식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외산마들이 2세 때, 3세 때까지는 국산마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워낙에 훈련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뛰어. 근데 1군 정도 가면 사실 국산마도 부경 봐. 국산마가 외산마 잘 이긴다. 그렇죠. 1군 그러니까 상용 가면은 그러니까 외산마도 우리나라 와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국산마 수준하고 비슷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국산마도 잘만 그 훈련시켜 가지고 상태만 끌어올리면 1군 정도 가면은
약간의 차이가 대등하게 경주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 그러니까 독식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고.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이제 좀 약간 마사회가 밝힌 과학적인 뭐라 그럴까요? 데이터? 수치 네. 수치 데이터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아까 말했듯이 도어비투수를 25%로 제한을 한다고 했다면은 그 자원상으로서 편성을 살펴보면은 막 외산마가 그렇게 이제 되지 않는 경주도 분명히 생길 거고 국산마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경주도 분명히 편성되는 경주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지막 C6 그거 네. 같은 경우에는 국산마 경주로만 치러진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전체 경주의 한 3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최하위 30%요? 예, 최하위 등급 정도의 네. 등급 경주는 국산마만으로 이제 경주를 편성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제공이 되면 초반에 이런 것들 확보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금의 대부분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 마주들이 상금 어떤 걸로 먹겠어요? 그러니까 로또 같은 거 그러니까 경마대회 대상 경주 네. 대통령배 같은 예, 거. 그 대상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잖아요. 외산마, 그렇죠. 뭐 통합이 국산마 안 이런 되니까. 것들. 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다에 플러스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신도님께서 말하는 레이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이게 정책이 지금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눈에 안 잡히고 그래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 분명히 이렇게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물론 뭐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뭐 실제로 지금 현재도 국산마의 상금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71% 전체 상금의 71%고 뭐 내년에는 뭐 59%까지 낮춰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외산마 독식은 아니다. 산지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 마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계획적이지 못했던 정책 덕분에 비싸게 주고 산 말이 제대로 뛰어보지기도 전에 산지통합이라는 후폭풍을 맞은 셈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싸게 비싸게 주고 산 말에 대한 보전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상금의 그 계획 그런 것도 안 하고선 마주가 말을 무턱대고 사는 것도 그런 부분까지 지켜줘야 되는 건 그렇죠. 저 같은 생각도 왜냐하면 언젠가는 산지통합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도 방금 같이 그 마타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요? 말 사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개인 의사에 따라서 그렇지. 사는 나 같은 거고. 경우도 예. 내가 생각해도 누가 뭐 강요한 그건 게 개인 아니니까. 책임이잖아. 자기가 그냥 좋은 거 같으니까 경쟁이 붙어서 하다 보니까 비싸게 사. 그래놓고 왜 지금 와서 나 비싸게 샀으니까 니들이 보존해 줘. 그렇죠. 그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막건 살 때랑 똑같은 거 배팅할 예. 때 그렇지. 나 고배당 노리고 거기다가 박았는데 누가 고배당 아니죠. 이렇게 그 막건 살 때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나 왜 마주 입장이니? 나 마주 할까? 자, 일단은 뭐냐면 고배당을 딱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얘가 발주기 문이 열리자마자 낙마를 해버렸어요. 예? 이거는 예측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마사회 정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을 살 때 1세마부터 사기도 하고요. 혹은 빠르게 사는 경우는 당세마 예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 말이 최종적으로 뛸 때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산지통합 계획안은 솔직히 급하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논의 자체는 2007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마사의 주장이지만 실제로 유관단체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접한 거는 올해 초 그것도 용산 사태로 인해서 미뤄진 중반 이후란 얘기죠. 8월 무렵. 그렇죠. 8월 무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전에 말 산 사람들은 1세마 산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내년에 당장 1세마 당세마들 산 사람들 1세마 산 사람들 3, 4세 한창 띄워줘야 하는 그 시점에 나는 비싼 말을 주고 샀고 여기서는 그대로 산지통합해버려서 내 말이 상금 벌 기회가 줄어들고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그 피부 접촉적인 그런 박탈감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있겠죠. 대해서도 마사회가 보전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건가요? 글쎄 그 부분은 글쎄 어떤 일이든 간에 시행하다 보면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나오게 되잖아요. 과도기적인 네.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그런 모든 일을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을 텐데 그 뭐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인간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마사에서 그 뭐 좀 그렇게 보전을 해주는 정책을 해주신다 그러면 감사하겠는데 감사하겠는데. 네. 그럼 감사하겠다는 의미는 네. 제가 하여튼 뭐 어쨌든간에 좀 뭐 마주님들 뭐 속상하시겠지만 나 마사의 편만 드는 것 같은. 아니 저 비싸게 질렀을 때는
기대감이 수익이 있을 크니까 질렀을 거 아니야. 뭐, 그렇겠죠, 당연히. 막 2억, 뭐 2억 9천 이렇게 주고 샀을 때는 기대감을 갖고 샀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샀으면 이게 잘 뛰면 삼강경주라든가 대통령배, 그러니까 국산만 나갈 수 있는 대회만 잘 먹어도 퀸즈브레이처럼 그렇게만 먹어도 충분히 본전 뽑아. 근데 본전 뽑고 남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말이 잘 못 뛰었을 때인데 아니 그건 말은 뛰어봐야 하는 거잖아. 비싸게 주고 살 때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그것까지 어떻게 해주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경매의 낙찰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률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낙찰가 자체가 떨어진 거는 이제 올해가 처음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쭉 꾸준하게 올라왔던 그 낙찰가, 평균 낙찰가 덕분에 그러니까 일부 손해보는 마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보전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패널들의 의견입니까? 나는 그렇죠. 그거는 마주가 스스로 베팅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맞습니까, 조 기자님? 예. 근데 지금 말해놓고 나니까 후회되죠? 고배당 발언은 굉장히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식견이 좀 짧았습니다. 대국민사가 들어갔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마주님들이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산지 통합이 되게 된다. 그리고 국산마 대상경주가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국산마에 대한 그리고 대상경주를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들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삼강경주가 되겠죠.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마주님들이 계시는데 일부 돈 많은 마주님들에게 독식 현상이 생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산지 통합과 관련된 이슈는 아닙니다만 산지 통합으로 인해서 더욱 불거진 이슈인 건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물론 그 골고루 잘 좋은 경주마가 분배가 돼가지고 너도나도 잘 되면 좋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잖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아니 돈 많아서 질르겠다는데 그 맞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죠? 아 그런데 봐봐 저 당대불패가 얼마짜리야? 1,500. 2,900만 원 아니에요? 1,500이에요? 1,500 아니었어요? 저는 900만 원으로 알고 네. 있는데. 대박 터진 경주마들 보면 대체로 말값이 안 비싼 경주마들이야. 에이스 갤러퍼는 좀 비쌌나? 5천 했나? 근데 이것도 한 10억 넘게 벌었잖아. 그렇죠. 지금 이 순간도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1억, 2억 주고 산 말들보다 오히려 대박이 터지는 말들은 중저가, 평균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들이 대박이 터진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잘만 고르면 얼마든지 돈 막 몇 억씩 안 질러도 잘만 고르면 흙 속에 있는 줄은 널렸어. 어렵다. 그냥 잘 그걸 못 찾는 거지. 잘 고르기가 근데 어려워. 사랑꾼님 그 잘 고르는 게 그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당대불패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지금 이 순간 같은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고르기가 정말 힘든 거 아닌가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예. 그 좋은 말을 만나는 거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장우영 1,000원. 얘기는 저 꿈님 얘기는 10억을 주던 5천만 원을 주던 예. 그 가격 하나를 갖고서는 걔가 잘 뛸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예, 오산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비싼 말들이 잘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확률이.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으로 한다면 그런 의견 가능해요. 자, 마주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100번 이해한다고 쳐도 마주들이 우리나라 경마 발전 위해서 마주하는가? 아니지 않냐. 결국은 자기네들 상금 그게 목적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투자 금액이 상승했을 뿐인데 여기에 대한 보전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사실- 마주님들을 약간 편들 주자면 네. 마주님들 중에도 정말 명예를 생각하고 말이 그렇죠.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아요. 아주 일부지만 있다. 당연하죠. 그 정도 얘기해줘야지 또 마주들이 안 삐지지. 왜 아니 왜 우리나라 마주님들은 왜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좀 부족하죠? 글쎄요, 뭐. 아니, 그래도 가끔 뭐 그렇게 해주시는 하시는 분들 있잖아. 분들 계시잖아요. 뭐 정영신 정영신 마주님, 마주님이고 이승훈 이승훈 마주님. 마주님도 계시고 또 계시니까. 그런 그 원로 마주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도 오래오래 있다. 우리가 팬들이 건강하게. 바라는 진짜 마주상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요새 그런 것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투자 가치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 마타님이 말씀하신 예. 대로 그냥 오로지 돈 놓고 돈 먹기 재테크. 재테크 형식으로 재테크. 이제 그게 마주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분란을 또 많이 일으키시고 하는 부분도 예.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면 속상해요. 그런 분들 솔직히 우리나라 마주의 50%는 배팅하려고 하시는 양반들 아니요. 그거 마주민들 스스로 대화각성해야 돼요. 자, 이거는 저희 팟캐스트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네, 제 의견인데요. 어쨌든 마주분들도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좀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순돌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이제 어떤 명예를 생각하는 그 마주님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파트 2로 가는 그런 그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마문화가 예. 선진 경마를 선진 가기 경마의 위한 기본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유관단체의 대표적으로 이제 생산자 그리고 마주들 뭐 마주 쪽은 지금 마주협회 쪽은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죠. 예, 사실 지금 아까도 얘기가 됐듯이 마주님들의 입장도 갈려서 어느 하나 이제 협회 측에서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단언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주협회 측에 대한 얘기를 좀 아끼고 예, 있고.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견 녹취가 안 된 점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마사회 측도 뭐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분도 이제 녹취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그 얘기가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산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셔야 되는데 뭐 물론 생산자협회 마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후기 육성 부분은 마사회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계획을 2018년까지 화웅지구에 화성 화웅지구에 그쪽에다가 트레이닝 센터 네. 지금 만들기로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영천이 개장이 되면 서울의 마방 같은 경우는 40개로 줄이고 30개로 줄이고 30개로 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그 오킹머신 같은 이런 부분도 좀 4대 이상 도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삼포마사 같은 경우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걸 벌써 지금 계획은 다 잡고 있대요. 예. 문제는 그 계획만 있는 게 문제. 아니 그리고 더 문제 뭐냐면 그 경마장 내 환경 개선하는 거는 네. 이 국산마 경쟁력을 올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한번 딱 들으면 안 하면은 계속 끈질기게 물고 들어가나 아주 그냥 지겹도록 물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계속 감시하고 계속 하라고 어쨌든 제가 그냥 다리까리를 붙잡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돌림뿐만 아니라 모든 경마 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냥 하게 관계자들이. 푸시해야죠. 푸시하고 해서. 그렇죠. 그거 말고도 아까 뭐 이제 김종식 마주님께서도 제시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게 생산처 쪽으로 네. 이제 논의를 해서 좀 더 이제 뭐 긍정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네. 뭐 더 추가할 부분 추가할 거 수정해야 될 거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좋은 그분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네. 바라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녹취 혹은 대변하는 식으로다가 한번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자, 사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마사회 측의 청사진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문제는 그렇게 급하게 제시를 했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 부분은 마사회가 좀 잘못했죠. 좀 뭐 이건 아니겠지만 뭐 좀 슈퍼갑 뭐 이렇게 유관단체를 좀 자기 좀 아래 사람처럼 부리지 않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요. 이제 좀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터트리기 좀 뭐한 상황이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협의하면서 같이 맏형으로서 이렇게 다 끌고 가면서 좀 의견을 좀 이렇게 개진하고 네. 했으면 이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그렇겠죠. 이쁜 모습으로 예.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문제가 이게 사실 3년마다 뭐 이렇게 회장이 네. 바뀌잖아요. 그럼 또 정책이 또 확 바뀌어 버리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뭘 어떻게 뭐 이게 좀 혁신 좀 하려 그러면은 또 바로 바뀌고 뭐 좀 준비하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라면 문제. 사실 현 회장 임기 내에 파트 2 가려고 2016년 목표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빠른 거 3년, 아닙니까? 3년. 사실 빠른 감은 있어요. 네, 아무리 빠르죠. 이거는 실드를 하려고 해도 좀 빠른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려면 마사회가 이제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었으면 차라리 나을 네. 것 같아요. 속상하죠. 좀 이게 참 뭐 회장 한 명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뀐다는 거 그거 좀 그렇죠. 웃기잖아요. 아까 제가 생산자협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까 마사회도 직원들도 지금 계획 없이 그냥 회장 바뀌면 회장 눈치 보다가 그냥 대충 일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밀고 가야지 끝까지 다 밝히고 딱 하고 계획만 말한 대로 계획만 얘기했다가 다 흐지부지 회장님 바뀌면서 흐지부지 이게 무슨 공기업이 할 이 행태는 아니지 이게. 이제는 팬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한국 경마 이제 생산까지 생각을 하는 이런 팬들도 있는데 마사회가 어떠한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좀 좀 더 신중하고 해서
그리고 또 좀 으쌰으쌰하면서 예.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으쌰으쌰하면은 뭐든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 회장님 바뀐다 그래도 회장님 바뀌어서 뭐 안 돼 그래도 회장님 이거는 팬들과 약속입니다. 몇 년 전에 분명히 약속한 겁니다. 그렇죠, 예. 해야 됩니다. 뱉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얘기니까, 예. 제 목에 목을 따십시오. 뭐 그런 식의 그런 목까지 따야 따기 좀 어렵겠다. 두꺼워가지고. 그런 각오로 이렇게 뭐 찌리리리 되겠는데 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사에서 그런 예. 각오를 가졌으면. 아 예. 내가 너무 오늘 아니 순돌 저는 순돌님 마살 들욕하고 저는 뭐 순돌님을 그 다음 그 공기업 회장님으로 예.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라이 제 오신 줄 마음에. 제가 너무 흥분해서 팔복하실- 그 오른팔 낯서주고. 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제 생각 그냥 너무 저기 뭐야 두서없이 막 얘기해서 송구한데요. 좀 네. 네. 자, 발전했으면 꽁 좋겠습니다. 오빠는 뭐 어떻게 발전상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요. 산지통합이 뭐 이루어졌을 때의 발전상? 이것은 정말 필요악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해요, 지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뭔가 국산만의 경쟁력 갖출 수 있게 훈련을 그러니까 어릴 때 훈련시킬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해 가면서 차근차근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거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무조건 확 오픈해 놓고 그냥 붙는 거야. 붙어가지고 이겨내야지. 독재자 스타일. 아니 이거 저 이제 경마하고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딱 하나만 내가 바둑 기사 중에 루이나이웨이라고 여자 예, 중국의 그 기사가 여자죠. 있어. 예. 그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인데 정치적인 문제로 미국에 망명했단 말이야. 네. 근데 미국에서는 바둑을 둘 상대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이 그때는 여자 바둑이 제일 셌고 또 상금도 크니까 일본에 이제 자기가 활동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그 의사 타진을 했어. 네. 근데 루이나이웨이가 전성기 때 어느 정도 실력이었냐면 막 이창호라든가 조은영 같이 그때 세계 최강의 남자 기사들도 많이 이기고. 아니, 그러니까- 바둑은 왜 남녀 구분해? 그거 이해가 그건 안 돼.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자지만 남자 최강들하고도 승부가 되는 그런 실력이야. 그렇죠. 예. 일본에서는 거절했어. 일본 여자들이. 왜냐면 루이나이웨이가 너무 오면 세니까. 지들 밥그릇이 져가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 한번 활동해 보고 어떻게 하냐고 제의한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여자 기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 흔쾌히 받아줬어. 흔쾌히. 제발 오십시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진다. 못 이긴다. 그렇지만 자꾸 붙고 해서 우리는 극복해낼 것이다. 우리나라 하고 여자들 받아줬단 화이팅! 말이야. 와.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정말 이겨내고 우리나라 여자 바둑 실력이 한참 높아졌다고. 나는 경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지금 당장 국산마가 안 되잖아. 네. 물론 지금처럼 하면은 아마 어릴 때 훈련이 약하기 때문에 한동안 못 이기겠지만 계속 자꾸 붙어보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냥 온실속에 가둬 놓고 그 보호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야생의 잡초처럼 그냥 내놓고 키우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좀 차근차근 시간을 그 길게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생각. 예. 계획성 있게 좀 더 좀 우리 유관 단체에서 그런 안을 같은 경우도 마사에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서 그 계획을 하나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언젠가는 결국은 이루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산지통합 언젠가는 돼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늦춰서 뭐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될 거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서로 같은 좀 동반자 의식을 예, 가지고. 예. 예, 오케이. 조 기자님 마무리 멘트는. 네. 저는 일단 이거 여러 가지 이게 유관단체가 이렇게 대립해 버리면은 각자의 입장들이 다 어쩔 수 없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 곤란한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마사회 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왜 이렇게 말을 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얘기를 욕먹고 난리 쳐가면서 산지 통합을 하고 왜 파트 2를 가야 되고 그렇게 제시를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국제 경제를 유치하려고 하고 하느냐에 대해서 대답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경마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경마하면은 욕 먹잖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오시는 그분 입장에는 그거였어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도박꾼이네 뭐네 욕을 먹으면서까지 경마장을 찾아오는 팬들이 있는데 그 고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좀 뭔가 그런 인식 제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게 스포츠라는 인식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스포츠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뭐 국제 경주에 나가서 막 이슈가 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세계 대회에도 나가고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지만 이렇게 인식 개선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 중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공감은 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을 했고 네. 뭐 문제들이 많겠지만 모쪼록 좀 잘 좀 해결이 예. 돼갔으면 저도 좋겠다 싶어요. 조 기자님 뭐 얘기도 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까 사랑꿈님이 뭐 바둑 얘기했는데 저도 그 골프 같은 경우에 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골프 같은 경우도 뭐 비슷했거든요. 그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잘했지만 그 외국 선수들이 왔는데 그때도 그냥 와라 해가지고 오히려 박세리 선수가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그 경쟁력도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외국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US 오픈이니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우리 IMF 때 국민의 희망이 됐고 예?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사회금님 얘기하신 대로 골프도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개인적인 네.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마무리하자면 산지 통합이라는 자체가 너무 민감한 주제라서 각자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아직 너무 지금 급하게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서로 준비해서 원만하게 산지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워터라 한번 물어보자. 네. 초보 입장에서 네. 외산마랑 국산마랑 같이 뛰면은 더 좋지 않을까? 외산마랑 국산마랑? 음.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외산마가 더 능력이 더 지금 전기 육성 얘기하셨지만 네. 전기 육성이 잘 돼 있는 외산마들이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네네. 나중엔 괜찮아지신다고 하셨어, 꿈오빠가. 그래요? 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산지 통합되잖아. 그리고 외산마 같이 뛰지. 외산마 경쟁이 높아. 그럼 배팅한 사람들은 더 좋아할지 몰라. 왜냐면 적중이 쉽거든. 그거 말하고 싶었어. 적중이 아까 쉽잖아. 얘기하지 그랬지 조 기자. 아니 지금 갑자기 전기 욕심 나오길래 나 이따 물고 있어. 너도 좋지 않나? 적중하기 더 쉬운데? 외산마만 가면 되는데 그렇지. 한번 그러네. 닥쳐봐야겠죠. 왜 갑자기 화색이 돌고 그러지? 자, 일단 아까 조 기자님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산지통합 그리고 그에 따른 레이팅의 대의 가장 최종 목표는 경마는 스포츠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강조입니다. 파트에 말씀하세요. 경마는 스포츠다를 이제 넘어서 네. 경마는 산업이다로 이제 가야죠. 산업이다까지 간다. 지금 굉장한 말씀이시네요. 왜냐면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럼 파트 1이 돼 있겠죠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 자꾸 산지통합 얘기가 우리가 원래는 이런 얘기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경마의 수준 떨어지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맞아. 원래 경마의 본질은 생산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개편한 그 선진화 얘기할 때 그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비싼 말 도입하는 이유도 생산 한류를 위해서 도입한다라고 맞아요. 해요. 네. 해요. 근데 생산 한류 되냐고. 안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생산 한류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대책이 없대요. 아직까지 자기가 그런 말씀을 맞아요. 하셨는데 네. 그런 게 이게 생산 한류가 될 수 있는 이게 마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잡아줘야 되고 상간마 경주 나가서 우승했다고 그 외국 가서 5억 받으라고 해서 보내면 뭐해 가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그렇죠. 없거든요. 자, 생산한류 문제 대해서. 네.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건 시장에 맡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시장에 맡겨둬야 되는데 자, 여러분 날 잡고 한번 다시 얘기하는 건 네. 어떨까요? 지금 마무리 멘트 끝났습니다. 네. 어쨌든 생산 쪽이 경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주도 마찬가지지만 생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그쪽도 이제 우리 산업 쪽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경마는 산업이다. 네. 멋진 멘트 감사드리고요. 자, 물론 파트 1의 조건이 국외산나 통합 그것이 파트 1 가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 국산마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국외산나마의 산지 통합. 개인적으로 우리 팟캐스트는 일단은 찬성은 하되 연착륙을 바란다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따그닥 유경주 궁금했지?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또 코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일요일이죠.
서울 구경주로 펼쳐지는 7회 브리더스컵 이세마들의 전쟁입니다. 예, 저희 일단 그 10마리의 말들이 일단 출사표를 던졌고요. 부산에 5마리 그리고 서울에 5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산의 말들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기 예상마로 지금 거론될 수 있는 말들이 경남 신문배 어떻게 보면 브리더스컵의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승이 라팔, 돌아온 현표 이런 말들이 이제 이번에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 말들 중에서는 과천시장배에서 우승 준우승을 거머쥔 코스모스킹하고 드림퀸이죠. 자, 이렇게 출전을 합니다. 이런 4마리의 말들이 일단 거론이 어떻게 보면 우승 예상마로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우리 패널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죠. 일단 브리더스컵 같은 경우가 네네. 이제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이다이 맞짱 까는 유일한 대회거든요. 지금 네네. 그 서울이 2번, 부산이 2번. 전적이 똑같죠. 전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해 방송에서 할 때 그 어릴 때는 서울이나 부경이나 큰 차이가 없다를 잘 보여주는 대회거든요. 대표적인 예. 네, 대표적인 예인데. 아직도 2세 말이고. 네. 근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스모스 킹만 외치고 다녔으니까요. 네네. 네, 저는 코스모스 킹. 제가 그 1회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 한번 했었죠. 네. 코스모스킹이 그 네. 코스모스 가리 핀다고. 그거 원래 사실 제 블로그에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네, 그 블로그를 못 봤습니다, 저는. 교육 코드가 비슷하시네요. 거의 뭐 말장난 코너라고 봐야지. 예. 근데 일단 이세마 때 능력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거는 타고난 자질은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때하고 또 한 달이 또 지났어요. 네. 2살짜리인데 능력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경남신문배 과천시장배로부터. 변화가 있겠지. 변화라는 건 이제 약간 어떤 훈련 상태나 조교 상태 이런 거를 말씀하실 수 아니, 있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제 어릴 생각에는, 때는 네. 2세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능력치가 그때그때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경주 결과를 한번 봤거든요. 오, 오. 버터리. 실제로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인기 1위마가 들어온 적이 1위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어요. 네네. 아, 예. 그런 부분에 작년에도 청룡비상이 1등을 하면서 쌍식 189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고배당 터졌네요. 이번에도 좀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이변만은 뭔데? 모털도선 저는 이제 7번 드림킨. 야, 이변만 아니잖아요. 예. 인기 4위만. 나 같은 이변이야. 인기 4위만. 그리고 아, 우승하면 이변이다. 네. 우승하면 저 그래서 이변이다. 관심만 한다니까. 예, 예. 예,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할게요. 이게 한 예, 4위권 예. 정도 될까요? 그렇죠. 네. 인기 4위권. 그 제가 이거는 저기 내일 그 원래 사실 저 마사회 해설 방송 제가 나가거든요. 아, 예. 거기서 써먹을 포인트 아, 저긴데 오빠 설명 좀 해주세요. 아유. 그 저기 이번 브리더스컵의 그 저기는 관심마. 관심바라기보다는 네. 뭐 관전 포인트는 10번 게이트 후에 예, 예. 비인기 추임말을 노려라. 이게 제 시인데요. 10번 게이트 이후에 네, 비인기. 추임말을 노려라. 근데 우리 지금 10마리인데. 네. 10마리. 10번이잖아. 10번 게이트 후잖아. 10번이 코스모스 킹이에요. 근데 비인기만 아닌데. 비인기만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 비인기만 그거만 설명해야 돼. 비인기만은 뭐냐면 네. 그 인기 순위 8위 그 저기 8번째 이후의 경주마들이 입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코스모스기가 예. 저기 브리더스컵이 아직 2세마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의 그런 변화가 확 네네. 나타나기 때문에 오빠 그, 인기 순위 8위 이후가 아니라 혹시 추입하는 그 추임마들이 더 유리하다는 뜻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 추임마 같은 경우는 4번의 경주 모두 다 추임마가 우승했고요. 아, 네. 예. 그다음에 인기 순위 8위 이후의 경주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잠깐만 아, 인기 순위 예. 좀 한번 잠깐만. 우리 그거 저 못 봤어요. 네.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저 순돌님은 10번 뭐 아까 그거 네. 얘기하시는 거고 10번 게이트에서 전부 다 네네. 우승마 전부 다 10번 게이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요? 네. 다른 패널 분들도 이제 관심마 얘기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매니피의 자마 8번 서미트 명운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 그 종속이 좋아요. 그냥 그리고 매니피라서? 예. 아니 그거 아니에요. 종속이 예, 좋아서? 종속이 좋고 네. 예. 그 예. 뭐냐 서미트 명운의 그 형이 K탑이잖아. 네. K탑. K탑이죠. K탑이 재작년인가 아마 2차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네. 브리더스컵에서. 예. 뭐 형처럼 뛰었으면 좋겠는데. 순돌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 저는 관심마. 코스모스 킹이라니까. 저는 그냥 뭐 아무 저기다. 그러니까 저는 2등으로도 안 봐줍니까? 안 봐요. 아, 예, 예. 저는 2등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네네. 돌아온 현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승마만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랬는데. 예. 아유 뭐 예. 저는 코스모스 킹 많이 응원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저 이혁 기수 어제 출마 투표소에서 네네. 저는 어제 다른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마 투표소 가면 여러 기수들 특히 부산 기수들한테 이렇게 인터뷰 많이 따거든요. 네네.
어제는 전혀 뭐 부산 기수들 이현명 기수, 뭐 김영근 기수, 기수, 뭐 예. 이희청 기수 나 그냥 본 척도 안 하고요. 오로지 저 이혁 기수 옆에 아, 붙어갖고 그래요? 예. 어쩐지 오로지 이혁 기수부터 해갖고 그리고 코스모스 킹이 그 보니까 13조 이희영조 교사 네, 그죠? 네, 예, 이혁 네. 기수의 아버님이죠. 네. 예. 아, 저기 한 가지 저기 뭐냐 요거는 말씀드려도 되겠다. 그 코스모스 킹이 지금 입사했을 때보다 몸무게가 한 20kg 쪘대요. 20kg 쪘는데 예, 예. 그게 그냥 20kg 그냥 몸무게 저처럼 그냥 배만 불룩불룩 나온 게 아니라 네네. 근육으로 아, 왜 예, 자학계 그래요? 근육으로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제 훈련했고 그게 또 근육으로 잘 만들어졌다. 네네. 그러니까 우선 뭐 저기 좀 더 기대를 갈 수 있는 얘기를 우리 이혁 기서가 해주시더라고요. 그 팬들이 이 예.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네, 얘기인가요? 네. 네. 예, 그렇죠. 기수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약해 보이진 않겠습니까? 이혁 기수. 아니요, 저 이혁 기수 예. 같은 경우가 예, 예. 저기 뭐 기수 그 훈련원에 있을 때 네네. 그 동기인 뭐 서승훈 기수보다도 더 훨씬 더 잘 탄다고?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누가- 이혁 기수예요. 아, 예.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네요. 아, 그죠? 이혁 예, 기수 잘 타요. 항상 자신감 아, 있고 예, 예, 없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른 분들도 어떻게 관심마 좀 한 분 한 분 얘기를 우리 저 머털도사 저는 했고요. 아, 뭐 했습니까? 하나 또 질문 더 한다면 네네. 네. 저 라팔이랑 돌아온 현표가 지금 저기 뭐야 컬러지 플라잉 다 자마잖아요. 그 그렇죠. 시스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는지 사랑가꿈님. 뭐 AP 인디게의 아들이잖아. 네, AP 인디게. 인디게 아들이잖아. AP 인디게가 그 미국에서는 더트 쪽에서 스태미나계 대표적인 그 계열이긴 하지만 얘가 근데 스피드가 없는 유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이게 스태미나계로 좀 분류가 되는 거지. 사실 그 유럽 쪽의 어떤 장거리 혈통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스태미나를 갖춘 스피드 계열이라고 보면 되지. 네. 그러니까 자마들도 되게 그 조숙함을 많이 보여 또 이 AP 인디게가 생각보다. 뭐, 맞아요. 그러면서 더트에서 그러니까 2,000m까지는 충분히 되는 그러니까 그 이상도 가능한 유형인데 스피드가 좋아 그리고 일찍 완성되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실제 뭐 인기 순위 3위 안에는 다 들지 않을까요? 뭐 여기 딱 세 마리 네. 코스모스 킹, 라팔 네. 또 뭐야 현표. 저 돌아온 현표. 돌아온 현표 세 마리가 어느 게 인기 1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라팔이 생각보다 인기 3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돌아온 현표하고 코스모스 킹이 1, 킹하고. 2위를 다투지 않을 건데 어떤 게 1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머털도사님 그 질문에 약간 추가적으로 더 사랑꾼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컬러즈 플라잉의 그 아까 얘기한 그 시수말이 앞으로 그 매니피의 시수말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시수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예. 올해 이제 자마들이 처음으로 데뷔했단 말이야. 그 네네. 2세 그러니까 첫배 자마들이 올해 데뷔했는데 지금 라팔하고 도라현표가 보여준 것만 보면 충분히 그렇죠. 매니페 대안도 될 수 있겠지. 근데 스타일은 좀 다르니까. 아, 그- 오히려 얘가 더 그 3세 4세 그 거리 늘어난 거리에서는 이 자마들이 더 잘 뛸 수가 있어. 컬러지 플라잉이 8살인가요? 젊지. 네. 그 매니피는 지금 몇 살이에요? 17살? 맞네. 19살인가? 18 이제 19 되는 그렇죠. 거지. 19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앞으로 2년 후에 그렇죠? 이제 4세말이 됐을 때 그때 매니피의 자마들이랑 떼보면은 그렇죠? 그때 그때 가서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 이번 경주에 또 저기 뭐야 그 컬러즈 플레잉 첫배 자마들이 이제 출전도 하지만 또 네. 보면은 저기 어드마이어돈 일본 저기 이세마 챔피언이었던 어드마이어돈 자마들도 지금 2마리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저기 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꿈님한테 너저 돈 더 받아야겠는데. 어드마이돈이 지금 첫배 자마인가? 첫 배예요. 첫 배죠. 아. 예. 근데 사실 그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이. 일본 네, 놈들이 왜? 감정 싫어. 아니 일본 놈들이 나 쪽발이 싫어. 일본 놈들이 그 가능성 있으면 안 보내. 걔네들은 그 창고에서 썩어놔도 지가 다 안고 있지 안 보낸다고. 근데 보냈을 때는 벌써 가능성 없다고 본 거야. 안타깝네요. 나는 어드마이돈 별로 그렇게 썩 기대 안 해. 근데 첫 배자들이 제법 많고 성적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의외인 것은 뭐냐면 어드마이어돈이 제가 알기로는 바닥 추입 쫙 이렇게 올라오던 말로 기억이 되는데 아닌가? 주로 자마들이 선행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해서. 글쎄 나는 어드마이돈 그 경주는 직접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얘가 어떤 유형으로 뛰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꿈님이 그 일본 놈들이 안 보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예전에 그 비와 신세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네네. 뛰다가 안 되니까 온 거야. 아 예. 그래도 보낸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화를 내시고 아무 말 못하겠네. 했던 얘기 여러 번 하려면 힘들죠. 그 일본에서 온 시스말 뭐 다 그렇잖아. 뭐 예전에 이혼 초창기에 필론일. 이제 뭐 썬데이웰부터 해가지고 썬데이웰도 있었고. 리혼 또- 필론일 좀 잘 뛰었어요. 자마들이 그냥 평균 이상 뛰었나? 그리고 뭐 또 지금 썬데이 사이러스 아들 중에 또 하나 있지. 저 뭐야 뭐더라 리미스트리비든가 그거 네. 리미트 리스 리드 비드 그것도 사실 맞나? 왜 보냈겠어? 일본 놈들 진짜 아유 그 새끼들 악독한 놈들이야.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 네. 코스모스킹의 부마인 잉그란디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이란 좋은 말을 배출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뭐 감정은 뭐 좋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는데 거의 없죠. 예. 뭐 경주만은 그렇게까지 형이 감정을 가질 필요는 경주마에 대해서 좋잖아. 감정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냥 잘 달리면 나는 뭐 또 여기서 이제 양치기 손이 되는 거지. 펠레? 펠레 되는 거야. 재등장? 꿈님은 어떤 말 응원하세요? 지난주에 늦게 해서 말 말씀 나도 못 응원하는 하셨잖아요. 거는 코스모스킹이야. 네. 응원하는 거는 코스모스킹이고. 네네. 근데 이거 뭐 뻔해 너무. 근데 세 뛰어봐야 하는 거 마리 아닙니까? 세 마리의 드림퀸 정도인데 그 서미트 명언에서 잠깐 뭐 얘기하자면 아까 저 맞짱 얘기했지만 예예. 얘가 이제 그 서미트 서미트 파티. 파티를 내가 워낙에 좋아했었어. 그래서 K탑도 많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거리가 드러나니까 안 되잖아. 서미트 파티도 장거리에서 못 뛴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 둘 사이에서 나온 또 서미트 파티 아버지가 액션파크잖아. 그쵸. 예. 그거 잘 뛰어야 되는데. 근데 안 돼. K탑도 그렇고 이 매니피하고 서미트 파티 사이에서 자마가 3마리가 4마리가 나왔는데 K탑이 그중 잘 뛰었고 네네. 서미트 명운도 내가 볼 때는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 아니 물론 이 경주에서는 성적을 낼 수도 있겠지. 단거리니까. 그렇죠. 1,400m니까요. 근데 난 궁금한 게 왜 K탑도 한계가 드러났고 다른 자마들 별로 안 뛰었는데 계속 매니피하고 서미트 파티하고 계속 그 교배를 시키는지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이번에 다른 애 교배했다면서요. 이번에는 네. 다른 자마인 것 같더라고. 네, 이번에 매니피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는 기쁜 소식. 근데 저도 이제 서미트 파티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봤는데 저는 엄마를 닮았다면 시원하게 선행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K탑도 어렸을 때 성적이 좋았었던 이유가 선두권 공략이었거든요. 근데 말 이후에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부산에 있는 하이키는 아예 19조에서 이거 서미트 명운도 이제 19조 소속인데 둘 다 그냥 아예 선입권, 추위권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시원하게 선행 한번 나가면 그 모습 한번 보고 왜 애들이 못 뛰어도 할 말 없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뭐 코스모스킹 돌아온 현표 얘기가 아무도 없네요. 조 기자 혹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무조건 라팔입니다. 왜 라팔? 왜 라팔이죠? 유현민 씨 잘생겼더라고요. 예. 고친 얼굴이야. 농담입니다. 고쳤어요? 네. 성형 엄청 했어 걔. 왜 그러세요? 단지 의혹에 불과합니다. 유현명 교수님 들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얘기 사진하고 확 달라. 꿈님 어떻게 성형 한번? 한 거 안 아니에요? 읽어가지고 무슨 서명이야. 다 읽어가지고. 아니 이거 농담이고요. 아니 원래는 저는 드림킨을 보고 왔다가 뺏겨서 지금 빈정상해가지고 미안해. 다른 말 하려고 지금 막 좀 찾아봤는데 더 보충하지 그래요. 아니 드림퀸이 일단- 그리고 유일한 안말이네요. 예, 유일한 안말이긴 한데 좀 저번에 뛰는 거나 뭐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영상을 쭉 봤는데 그리고 훈련 영상을 봤구나. 이번에 대상 경주 훈련 영상이 마사회에 올라와 있길래 훈련 영상을 한 마리씩 다 봤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찾는다고 보다가 깜짝이야 하면서 봤던 게 드림킨이었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그때는 뭔지 모르고 봤었는데 얘 네. 왜 이렇게 잘 뛰어 하면서 봤는데 그걸 찾아봤던 게 드림퀸이라서 이건 근데 제가 훈련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제 말을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저는 그냥 깜으로 이렇게 느낌이 되게 좋아서 아니야 근데 조 기자가 은근히 잘 맞춘다. 맞아. 생방송 때도 그렇고. 큐피드걸. 은근히 우승은 못해도 2, 3등은 되게 잘 맞춰. 고맙습니다. 조 기자도 잘 맞추시면 이상한데? 저도 조금 그래요. 맞추는데, 예. 이등, 그 이등? 이등 만남? 예, 그렇죠. 예. 그거 있고 사실 근데 지금 그냥 원래 저는 깜으로 하는데 뭔가 이제 보면은 명운 시리즈도 마주도 같고 그냥 뭐 마방도 같고 해서 뭔가 이제 만만치 않은 전개를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대상 경주는 김영관?
어떤 작전을 써올지가 이번에 또 궁금해요. 또 어떤 네. 작전과 어떤 또 준비를 해서 또 어떻게 또 먹었네 이런 소리를 나오게 만들까 싶은 또 궁금함, 호기심을 하고 유여명 화이팅 뭐 이런. 저는 유현명보다 잘생긴 최시대 화이팅. 자, 돌아온 연표 얘기가 왜 아무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직전 경주에 선행에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쉬운 대목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라팔하고 거의 뭐 직선 라스트까지 경합하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 밀렸을 뿐이거든요. 저는 돌아온 연표가 이번 경주에 만약에 선행에 성공한다. 좀 게이트가 외곽이 좀 안타까운데 선행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안장도 바뀌었고 이제는 주행도 안정이 됐고 좀 이 돌아온 연표가 원래 채찍을 대면 바깥쪽으로 기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나아졌다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게이트 얘기 나온 김에 어차피 네. 이 저기 뭐야 얘기 나왔는데 저는 저 편파가 흥분하셨어요. 편파인데 저는 코스모스 킹이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천왕, 라팔, 돌아온 현표 앞선에서 그냥 무조건 지금 치고받고 해서 다 무너져라. 다 선행 선임만 우승한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 대회. 그 아닙니다. 라파리 코스모스 게이트도 네. 그 맨 처음에 그 이거는 저도 거기서 투표소 뒤로 들은 얘기지만 유현명 기수가 몇 번 게이트 뽑고 싶냐라는 질문에 2번만 걸렸으면 좋겠는데 2번만 걸렸으면 했는데 2번 뽑았어요. 이번 뽑은 게 아니라 어부질이야. 아 그래요? 맨 끝에 됐어요? 그럼 운명이겠네요. 이거는. 어머. 네. 그래서 여유 선행으로 힘 소진 없이 여유롭게 최초로 선행만 우승하는 유현명 화이팅. 돌아온 연표라니까. 자, 우리 자 참- 예. 여기서 주목할 거 하나가 있어. 네. 인기말 3마리가 몇 번인가를 잘 봐도 봐봐. 이장구. 썰이. 본인이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래놓고서는. 나 이름 삼복승 이장구. 자, 나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어. 네. 1번마 이름. 천왕. 왜? 아니 이게 천황이라. 일본 왕을 뭐 얘기하는 고유명사는 아니더라도 이거 딱 괜히 기분 들으면 나쁘네. 느낌이 걔가 쪽팔릴 수 오스마이어돈 없잖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쵸. 딱 느낌 오네. 그러니까 아니 이름도 천왕 그러니까 괜히 막 쪽팔리스러워. 그래서 나 기분 나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지? 근데 여기가 다 천마 뭐 이런 이 시리즈 같은데 차라리 아닌가요? 천왕이라고 좀 아니라 37조. 천왕. 저는 왕. 뭐 설마 그렇게 다음에 그 말 있을 생각해서 거예요. 했어요. 천왕. 네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너무 과신해되지는 않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관심마죠.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마기 때문에 네네. 성장이 하루가 다른 경주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들어올지 뭐 알지 그 모르는 저기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네. 아까 얘기한 대로 8번째 인기 이후에 입상률이 인기 순위의 경주마들이 입상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높은 대회도 이 대회 브리더스급의 특징 중에 지금 하나예요. 굉장히 정보를 굉장히 속속들이 좀 간간히 주고 아니 계세요. 인기 8위 이후라 그러면 뭐 천용강자라든가 천혜강자 뭐 이런 게 들어오나? 천연강자 안 될 이유 없죠. 그럼 안 될 이유 되죠. 없지. 그래? 예. 그렇죠. 네, 되죠, 예. 되죠. 아니 인기 순위로 보면은 그래도 8위권 지금 이게 인기 순위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럼요. 사실 1, 2, 3위 예.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 엇비슷해요. 뭐 다 그래서 엇비슷해요. 아니 다른 말도 다 좋은 말들이야. 네, 다 그러니까 좋은 말. 여기 지금 워낙에 좋은 말들이 강변성.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그런 거지.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경주 나가면은 다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능력들이 갖고 있는 경주마들. 그 네. 저기 뭐야 최근 4년간 단승 인기 순위 1위가 2등으로 2착 2번 했어요. 네. 그다음에 아, 2번 인기가 우승 한 번 했고요. 3번이 뭐 저기 2등 한 번. 그다음에 8번 9번째 인기 있는 애들이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3위 한 번이. 청취자분들이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점집 하나의 차리신 것 정보입니다. 같아, 점집. 네네. 자, 하지만 브리더스컵은 단지 4회만 치러졌다라는 그렇죠. 것도 예. 참고하셔야 예. 되고요. 네. 표본으로서는 좀 부족한 자료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네, 참고만 사실은 하세요. 예. 일본 같은 경우, 일본 JRE 같은 경우 지원 경주 할 때 G1 마스터 해갖고 동영상으로 해서 제가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해요. 쫙 네, 쫙 나와요, 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 10년간의 뭐 우승마 동향, 저 인기 순위 몇 번에서 누가 저기 몇 번 우승하고 뭐 누가 저기 했을 때 어떤 경우 나오고 뭐 관동 지역 관설 지역 걔는 트레이닝 센터 있잖아요. 트레이닝 센터별로 어떤 트레이닝 센터에서 몇 번 우승하고 기수 누구 외국 기수가 몇 번 우승하고 일본 기수 몇 번 다 이런 게 다 나와. 로또 잘 되는 번호 통계해서 그거 한다고 그게 아니, 맞냐?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게 경마의 재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에서 그렇게 예. 그 각자의 스포츠적인 추리 스포츠니까. 아니 그렇잖아. 투수도 공 던져 슬라이더 몇 개 59개 던지고 저기 네네. 스트라이크 직구 30개 던지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야구도 그렇게 공 하나하나에도 네네. 관심을 갖지잖아요. 우리 경마도 그렇게 좀 접신하신 것 같아요. 근데 순돌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하면은 그만 제가 재미로 얘기한 거예요. 네. 머리가 더 쥐가 날 것 같아요. 제공이 알겠습니다. 되는 네. 정보면은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는 있죠. 네네, 그렇죠. 예. 저도 제 팬컵 때문에 그 JRA 홈페이지 갔다가 저런 거 보고 이런 게 다 마사에 알아 제공이 되어 있단 말이야. 되게 유용했거든요.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그쵸. 같기도 하고. 기사 기자 쓰기 입장에서 편하고. 정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네, 자, 예. 뭐더 얘기할 거 있나요? 예. 어떻게 더 뭐 얘기하실 분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또 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 마지막으로 또 예. 저희 팟캐스트는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팟빵에 들어오셔서 구독 목록 해주시고 다운로드 꼭 받아주세요. 자, 순위가 댓글도요. 올라갑니다. 댓글도 좀 꼭 많이 남겨주세요. 저 남겨주시면 읽고 싶어요.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댓글에 정성껏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iTunes.com 팟캐스트에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몽팟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몽팟 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굉장히 무거웠던 주제 그리고 중요한 브리더스컵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대박 나시고요. 자, 저희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주제. 잠시만요. 예. 잠깐만요. 다음 주 주제 약속이 있으십니다. 자, 이번 주 산지통합에 이어서 다음 주 사실상 시즌 1이 저희가 8회를 예정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시즌 1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강타 한번 때리고 갈게요. 심판에 관한, 재결이라고 요즘 표현 안 하죠. 심판에 관한 모든 것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하죠. 네. 네, 그렇죠.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까요? 예.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 방송에서 오늘 마사회 마디협회 생선대 아직 아유, 마지막에 무슨 또 마지막에 다음 방송에 예.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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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